오늘은 구매 대행 시장이 중국 셀러 유입이라든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업자들이 물밀듯이 와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나 그리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미 좀 궁금한 내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뭐 절대적으로 정답은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인데, 요즘에 이제 구매대행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점점 커지는 건데, 근데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던 셀러들이 매출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외부 유입이 많아지고 셀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외부 유입도 많고 셀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 거예요? 바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존의 방법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은 방법들이 몇 개 있거든요. 현재 이제 쿠팡에서 자동으로 아이템 인어로 이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생겨서 중국 판매자들을 이길 수 없다고들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혹시 있을지. 일단 중국 판매자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소싱해서 사입해갖고 하는 사람들보단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겠죠. 조금 더 우리보다도 현지 사정이 밝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을 때 이긴다기보다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재고 사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 하는데 도매에서 물건을 조금 재고로 사입해 놓고 도매로 한다면 이제 타오바오에서 샀던 소매가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기고, 그리고 재고를 사입을 해놨다는 것은 배대지에 이미 재고가 있기 때문에 배송 시간도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세무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많은 사람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구매 대행인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거든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수출 에이전시로 등록을 하고 재고를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걸 봤어요. 외국에서, 현지에서. 그러면 국내도 재고는 지금 당장 없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방송 이후에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당장 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떨어진 매출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쿠팡에서만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싸울 수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플랫폼이.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 대행에서 이제 CPC 광고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구매 대행 셀러들 대부분 솔루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CPC는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재고를 가지고 하는 국내 사입이나 위탁이나 이런 분들은 CPC를 돌려받겠죠.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이 키워드 노출만으로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CPC 광고를 통해서 쇼핑 카테고리에서 좀 앞단에 존재하게 된다면 저는 그조차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면서 최저가를 찾을 것이고 최저가를 찾아서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도전해보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식 쇼핑, 네이버 쇼핑 광고가 아니라 지식 쇼핑 시절 때 CPC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달에 많이 쓸 때는 2,000에 3,000까지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도 효과가 좋았어요. 대부분 구매대행 셀러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지재권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완벽하게 피해갈 방법이 없을까요?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구매 대행이 온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들은 다들 아시죠. 어찌 됐건 간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혹은 가공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해당이 안 되려면은 아무래도 노브랜드 상품이라든가 정말로 노브랜드, 그리고 한 상품을 정말 정성스럽게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렸을 때 남의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샘플로 사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그러시면은 조금 피해갈 수는 있겠죠. 조금은. 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구매 대행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구매 대행을 좀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으로 확대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횡으로 조금 더 디벨롭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종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중국만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한번 구매 대행 해보는 것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쪽도 분명히 수요는 많진 않지만 수요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수요가 적으니까 공급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횡 쪽으로 디벨롭 시키는 방법은 그동안 남의 상품만 팔아왔었잖아요. 그쵸? 남의 상품만 팔아왔기 때문에 상품을 보는 눈은 좀 있을 거야.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소하게라도 재고를 조금 가지고 병행 수입으로 혹은 사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판매를 말씀드린 거고, 정말로 내가 구매 대행을 정말로 잘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IT 솔루션도 있을 수 있고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내가 사업을 정말로 잘해야 돼.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해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확장하든 위로 올라가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매 대행에서 재고 사입이라는 거를 간략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처음 다루는 이야기예요. 뭐 사실 재고 사입이라는 게 구매 대행의 원칙과는 조금 맞지 않아요. 해외 구매 대행의 명확한 정의가 뭐죠? 구매를 대행해서 생기는 게 서비스 수수료고 그게 매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고객보다 앞선 구매가 일어나면 원칙은 안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회계에 관련된 세무 관련된 이슈를 무시하고 재고를 사입을 해놓고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구매 대행으로 보여지지 않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로 매출액을 잡지 않고 상품 매출액으로 매출을 잡아서 조금 세금 신고할 때 조금 곤란한 경우가 덜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사업자를 내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세금 이슈는 차지하더라도 최근에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보면은 이런 내용 많이 나왔잖아요. 3일 배송, 당일 출고 이런 이야기 많이 보죠. 사실 사이트에서 구매해갖고 현지에서 현지 창고로 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당일 출고가 가능하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배송 대행지 재고를 쌓아놓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은 세금 이슈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오피셜하게 이야기는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투트랙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구매 대행 시장 어떻게 변화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아직 10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 3년 있으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시장이 넓어졌어요. 또 3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웬일? 플랫폼이 더 많아졌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이베이도 오픈마켓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신 정말로 대기업이 자리 잡기 힘든 정도의 매출액은 한 업체에서 나기는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대부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을 상대로 많이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것 같고 시장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러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사실 뭐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그냥 한 귀로 두 귀로 흘리셔도 되고 어쨌든 앞으로도 미래가 밝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분명히 위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기 때 떨어질 사람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사람은 살아남겠죠. 늘 시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단계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해결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도 계속 그럴 거예요. 구매 대행 자체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위기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진화하고 더 강해지겠죠.
최근에 스트리밍 영상 중에 브랜딩에 대하여 다루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구매 대행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병행 수입 단계 없이 그냥 바로 브랜딩을 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매 대행 하다가 일반 해외 보세 상품 수입해서 노브랜드로 팔다가 근데 이제 그 단계 없이 바로 그냥 수입 제품에다가 상표권을 내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중간 단계 없이. 구매 대행 업 자체도 분명히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고 유통업이잖아요.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분명히 디벨롭해서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고 챙기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따로 온 질문인데 어떤 한 분이 스트링님 유튜브를 보면서 구매 대행보다 이제 브랜드 쪽으로 자꾸 다루는 게 이 구매 대행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브랜드를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야. 왜냐면요,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부터 하자면 그냥 저는 구매 대행 처음엔 저는 병행 수입을 소개했었죠. 일반 사입 제 유튜브 처음에는. 그러다가 구매 대행을 소개했죠. 그리고 해외 플랫폼을 소개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 소개할 차례가 돼서 브랜드를 하는 걸 소개하는 거지, 구매 대행이 끝물이니까 이제 브랜드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예. 왜냐면 구매 대행만으로도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고 사업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이 치열하고 힘든 거는 구매 대행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제 막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후킹된 영상을 보고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벌었어요. 한 달 매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길어야 10분짜리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10분짜리에서 깊이를 찾고 넓이를 찾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걸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은 그 영상처럼 쉽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운은 오래 못 가요.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접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노하우도 빨리 캐치를 하게 되고요, 단계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기회는 있어요. 짧은 시간에 성장도 할 수 있고요. 단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습게 보면은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